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우리 무릎 관절은요, 반복된 사용 그리고 마모로 인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엔 계단 오를 때 조금 뻣뻣하고 시큰거림으로 시작하다가 결국엔 붓기와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 치료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기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 비수술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비수술 치료에 대한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무릎 통증, 또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하면 수확의 계절입니다. 수확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과정일 텐데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노년에 건강한 삶을 지내시길 원하는데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많이 우울해지시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건강콜센터 시청하시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건강한 관절을 수확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우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몸에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원장님 우선 무릎이 어떻게 생겼고 또 무슨 기능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몸의 무릎 관절은 양쪽에 쌍으로 있으면서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또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뼈와 뼈가 양 끝에 관절 연골이 덮여져 있어서 마찰을 줄여주고 그리고 인대로 연결돼 있으면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또 자리를 잡게 해주고 이 모든 구조들이 같이 무릎 주머니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복잡한 무릎 관절 구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연골입니다. 두 가지 연골이 있는데요. 뼈의 끝단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 네. 이 두 가지의 손상이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이 관절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절염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손상된 관절은 이제 자연적으로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노년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겪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원장님 과연 그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를 나누는 게 흔히 이제 처음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진료를 보면서 기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보고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먼저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 초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게 시작이 되겠고 가끔 그 관절 주변 뼈의 모양이 가시가 돋는 골극이 형성되는 그 소견을 볼 수 있고요. 네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과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게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관절염이 계속 진행돼서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가서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퇴행성 관절염 이런 치료 단계가 이제 생략되고 단계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데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뼈의 관절의 변형이 굉장히 심해서 그러네요. 각도도 틀어지고 정상 모양보다 뼈가 파이는 경우도 있고 뼈가 움푹 녹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서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게 단편적으로 이제 무릎 관절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불편하면 전신 질환으로도 번지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미리미리 좀 조기에 잘 찾아서 내 무릎 관절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원장님, 이렇게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치료 방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퇴행성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네. 먹는 약을 먹고 물리 치료를 하고 충격파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일상에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네.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고 여기를 치료해서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연골 손상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또는 간단한 이런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연골 손상이 비교적 큰 경우,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소 절개나 또는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보존적인 중간 단계의 치료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게 되거나 또는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같은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네. 비교적 연골 손상이 큰 경우에는 연골을 재생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다른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적절하게 중간 단계에서 치료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시면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게 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면 그때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돼서 아이고. 인공관절 치환술, 그중에서도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 환술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경골근위부 절골술 같이 정렬 상태를 교정해주는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한데요. 그 가운데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입니까? 증식 주사 치료는 손상된 연골을 다시 회복시키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분들은 연골 손상이 비교적 중간 단계나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증식 치료를 시행하는 게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네네. 대신 관절 주머니 주변에 관절 주머니가 망가지거나 또는 인대 손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관절의 불안정성 때문에 다시 말해서 관절이 많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된다면 관절 주변에 증식 주사 치료를 해서 손상된 관절 주머니나 인대 구조가 비교적 탄탄하게 두껍게 재생될 수 있도록 해줘서 증상을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단순히 이제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대나 힘줄을 잡아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이 하는 것이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사 치료니까 간편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특징, 장점 있습니까? 네. 외래에서 흔히 편하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두 번째는 절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관절 모든 관절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치료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또 장점이겠고요. 한번 치료가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별일 없이 지내시다가 다시 증상이 생기더라도 부작용이나 내성 걱정 없이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특징이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의 치료 사례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63세 어머님께서 증식 주사 맞으셨어요? 네.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통증이 있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무릎 안쪽이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 손상은 경미한데
무릎 안쪽 주변의 인대 주변으로 염증이 좀 심하고 물이 많이 차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했고 시술하신 후에 보면 염증도 많이 줄었고 손상된 연골이나 뼈에 그 멍이 든 것도 깨끗이 없어진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신다거나 혹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젊으신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0이요. 60 되셨어요. 네네. 아직 한창이신데요. 원장님과 이야기 한번 직접 나눠보실게요.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기 무릎이요. 네. 연골이 다 닳았다고 그러셨거든요. 60세신데요. 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통증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의학과에서. 네. 네네.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겠죠, 물론. 그거는 안 해봤거든요. 엑스레이 검사를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럼 뭘로 진단을, 연골이 없다는 건, 다 닳았다는 건 어떻게 진단을 받으셨죠? 여기 아프다고 하시니까는, 네. 아프다고 하시니까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병원에 가서 진료 보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병원에서도 진료 좀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보통 정형외과 진료, 관절 진료, 무릎 진료는 엑스레이 검사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네.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진짜 연골이 손상된 게 맞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 전에는, 여기 다니기 전에는, 네. 그 검사를 했었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이게 많이 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보통 엑스레이 검사에서, 네네. 엑스레이 검사에서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연골이 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관절염 이제 중간 단계에서 말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뭐가 원인이고 어디가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MRI 검사라는 검사를 해서 남아있는 연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반월상 연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또 무릎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얼마나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환자분은 지금 적절하게 어떤 치료가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관절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네. 이 치료를 하면서 네. 지금 다리가 많이 이렇게 막 부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치료를 구체적으로 받으셨을까요? 그냥 그 주사 물 빼는 거랑 물 빼시고. 그리고 그거 뭐죠? 그거 젤리가 아니고 연골 주사. 네네. 그 주사를 네. DNA 주사인가 그것도 맞았어요. 그래요. 보통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사 치료나 이런 물을 빼는 치료는 관절염 초기에서 중간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환자분들 중에서도 초기 단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인데 환자분은 지금 무릎이 이미 나는 망가졌어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기본 치료만 하고 계시면 계속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어디가 불편한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밀 검사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매일 주사만 맞고 물 네. 빼고 물리치료 받고 그 정도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좀 검사를 정확하게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아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얼른 용기 내셔서 일정을 잡으시고 정밀 검사를 하러 병원에 좀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무릎에 물이 차고 자꾸 무릎이 붓는 거는 연골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안타까워요. 그 소견이기 예. 때문에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경우가 바로 그 단계에 맞지 않는 치료가 오히려 맞습니다.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이제 환자분이 퇴행성 관절 말기 환자분이 다리가 막 옷자다리로 완전히 휘어지신 분인데 나는 수술은 무조건 싫고 주사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하시려면 진단을 빨리 차고 각 단계에 정확하게 진단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섣불리 단계에 맞지 않는 치료를 하시는 거는 오히려 아무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 무릎 전문으로 많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시고요. MRI 검사,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한테 잘 맞는, 내 몸에 잘 맞는 치료를 받아야만 호전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70이거든요. 예, 70세 되셨고요. 어머니 예. 원장님과 인사하시고요.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리가 네. 저기 발목 있는 데가 네. 복상시 있는 데가 보여. 아유, 발목이 부어요? 예, 네. 그래서 네,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 저기 막 구울다금증은 아니고 네. 염증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저기 뭐야 엑스레이 그걸 찍어 보니까 엑스레이가 어머니 그런데 많이 망가졌다 그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래요? 이제 막 염증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염증. 네, 근데 네, 이걸 뭐라 그래서 먹고 네. 또 있는 거 다리가 이렇게 복상 있는 데가 보여. 자꾸 부어요? 네. 아, 그래요. 어머니 혹시 다리 서 계시면 이렇게 막 무릎이 벌어지고 옷자다리로 돼 있지는 않아요?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어머니 만약에 옷자다리가 아니시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예. 그럼 이제 발목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발목 관절은 특징이 뭐냐면 발목이 조그매요. 예. 무릎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한 3분의 2 정도로 작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발목을 접질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시다가 걷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정상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이 방치되면 관절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발목 관절의 특징인데 예. 엑스레이 검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저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잘 해보면 인대가 손상돼 있는지 안 됐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증상이 먹는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했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발목 인대가 정상인지 괜찮은지 이런 걸 먼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밀 검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 증상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이? 옛날서부터 오래됐는데요. 그 오래된 경우는 오래되셨어요? 1년이 넘으셨어요? 네. 괜찮았다 또 그랬다 그래요. 자꾸 벗다 음. 다리가 안 벗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어머니 1년이 넘으셨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자꾸 반복되는 게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주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주. 그러시면 어머니 관절이 망가지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니까 네. 제 생각에는 빨리 여기 관절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 인대가 정상인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인대가 정상이면 발목 관절 안에 염증 생긴 거 치료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복잡한 건지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어머니 꼭 검사를 좀 받아보세요. 아, 그러니 포장시 거기 붙는 게 근데 네. 가서 저기 뭐 검사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네. 염증이 있다고 2주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맞아요. 약을 먹었는데도 호전이 그러니까. 없으시고. 안 예. 낫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엑스레이에 나오는 뼈의 문제가 아니라 발목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얼른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 이제 옷자다리까지 동반됐다면 또 다른 문제로 더 네. 예, 만약에 확인할 수 다리 정렬 상태가 정상이 아니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위에서부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발목 관절 증상을 먼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발목을 치료하다 보면 나중에 인접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렬 상태를 원래대로 맞춰놓는 게 중요해서 위쪽에 있는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이쪽에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기본 검사를 하실 때 꼭 정렬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만으로는 어머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판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밀 검사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